진짜 별일 다 있다 싶었어요. 그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에 입고 갈 슬랙스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깔끔한 검정색에 허리 살짝 핏대면서 발목 쪽은 좁아지는 스타일. 요즘은 바지 하나 잘 입으면 사람이 확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좀 써서 샀는데 문제는 길이가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 근처에 수선 맡기려고 검색해봤죠. 우리 동네엔 원래 단골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폐업했어요. 그 자리에 새로 간판 하나 달렸더라고요. 민정 세탁 앤드 수선 전문. 여긴 처음 보는 데네? 뭐야, 깔끔하게 잘 해놓긴 했네. 밖에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는데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같은 분이 카운터에 계셨는데 진짜 예뻤어요. 말이 아줌마지 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얼굴은 화장기 거의 없는데도 눈에 띄더라고요. 딱 깨끗한 분위기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어라? 싶었죠.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퍼졌고 그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뭐 맡기시려고요? 아네, 이 바지 새로 샀는데 기장 좀 줄이려고요. 근데 통도 살짝 좁혔으면 해서요. 아슬렉스네요. 요즘 이런 스타일 많이 입으시더라고. 그럼 입고 오신 김에 피팅 좀 해서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그때까진 몰랐죠. 이 상황이 조금 민망해질 거라는 걸요. 그럼 갈아입는 데가 어디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탈의실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옆에 옷걸이랑 커튼 있는데 거기서 그냥 살짝 갈아입으셔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순간 아찔했죠. 아, 망했다. 오늘 그냥 급하게 나왔거든요. 밖에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었고 딱 세탁소만 들렀다가 올 생각이라 속옷을 안 입고 나왔던 거예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저는 말했어요. 아, 저 죄송한데 다시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제가 속옷을 안 입고 나와서.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가 푸앗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남자들은 별게 다 자유롭네요. 괜찮아요. 그냥 벗으세요. 안 볼게요, 정말로. 근데 그 말투가 장난스럽고 어딘가 모르게 도발적이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내가 이 일 몇 년 했는데 남자 다리 정도야 뭐. 그냥 살짝만 내려보세요. 얼마나 줄일지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결국 바지를 벗었어요. 커튼 뒤에서 슬쩍 허리만 내려서 아주머니가 핏만 볼 수 있게 했죠. 근데 아무래도 그 상태가 너무 자연스러움 그 자체였달까. 아주머니는 테이프 줄자를 들고 오시더니 바짓단을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길이는 한 6cm 줄이면 딱 예쁘겠다. 통은 여기가 좀 넓네. 여긴 2cm만 좁히면 되겠고. 순간 저를 슬쩍 보더니 살짝 웃는 거예요. 튼실하네. 아, 미안해요. 너무 당황하지 마요. 나 장난친 거예요. 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진짜 두근두근. 분명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 눈빛이 말투가 어딘가 장난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아, 네, 좀 민망하네요. 뭐 민망할 거 있어요. 요즘은 뭐 맛도 보고 싶단 생각도 들고. 농담이에요. 근데 그 농담이 너무 진담처럼 들렸어요. 왜 그런 말 아시죠?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는 거.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선 얘기는 뒷전이고 우리는 은근슬쩍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제가 몇 살인지 혼자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아주머니는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면 심심하겠다. 나도 혼잔데 요즘 좀 따분하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재밌지만 가끔 사람 손길이 그립달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멍해졌어요. 갑자기 너무 더워진 느낌. 속옷도 안 입고 있었으니 더 민감해졌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던 세탁소에서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아주머니는 바지핀을 꽂고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틀 뒤에 찾으러 오세요.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래요? 좀 더 빨리 되면 연락드릴게요. 휴대폰을 건네며 살짝 웃던 그 표정. 왠지 모르게 연락하자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아주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냥 벗어 안 볼게. 튼실하네 하. 맛도 보고 싶네. 이게 정말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진짜로 뭔가 기대해도 되는 걸까? 세탁소에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너무 뜨거웠어요. 뭐랄까 방금 겪은 일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스파크, 근데 그게 의외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그냥 바지 수선 맡기러 갔을 뿐이었는데 그날따라 왜 하필 노팬티였을까? 왜 하필 그 세탁소 아주머니는 그렇게 장난처럼 그러나 섹시하게 굴었을까? 맛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뭔가 속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 기분.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그 아줌마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괜히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피곤해서 뻗어 자버렸을 시간인데 머릿속에서 아주머니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단정한 머리카락, 가늘고 긴 손가락,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내 바지를 손으로 만지며 무심한 듯 던졌던 그 한마디. 튼실하네. 맛도 보고 싶네. 처음엔 그냥 농담이라고 넘겼지만 다시 곱씹어보면 그 말투가 너무 야릇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이상하게 그 세탁소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괜히 심장이 뛰었어요. 이틀 뒤에 찾으러 오라 했지. 그 말도 왜 이렇게 달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드디어 이틀째 되는 날. 출근길에 바지를 맡기고 돌아온 지 딱 48시간쯤 지났을 무렵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민정 세탁소. 고객님 바지 수선 완료됐어요. 언제든 오세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기대 반, 긴장 반. 그냥 바지 찾으러 가면 되는 건데도 왜 이렇게 떨리냐고요. 점심시간을 살짝 당겨서 저는 다시 세탁소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햇빛이 유난히 따가웠고 내 마음도 괜히 예민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오셨어요? 바지 다 됐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그 말이 또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물론 그냥 인사치레일 수도 있죠. 근데 왠지 그 목소리에 뭔가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바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잘 맞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저번에 벗었던 그 자리 있죠? 나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번엔 팬티를 입고 나오긴 했는데 뭔가 다시 그 커튼 뒤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커튼 뒤로 들어가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물었고 나는 커튼을 살짝 걷고 나와 전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와, 진짜 딱 맞네요. 길이도 완벽하고 통도 자연스러워요. 그쵸? 제가 괜히 경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허벅지가 좀 있으시네? 운동하세요? 예, 헬스 좀 했어요. 지금은 안 다닌 지 좀 됐지만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구나. 그때 봤을 때도 말 못하겠네.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뭐요? 뭐가요? 그 아주머니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을 흐렸어요. 그냥 그날 본 게 좀 인상 깊었나 봐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글쎄 잘 챙기더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더 묘해졌어요. 그냥 바지 수선 맡긴 사이인데 이 대화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받아쳤죠. 아줌마가 그걸 왜 그렇게 기억하세요? 안 본다면서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에이, 안 본다고는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좀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정적. 순간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줌마는 갑자기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요즘 좀 외로웠나 봐요. 혼자 사는 것도 오래됐고. 그냥 가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때 나는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뭔가 조심스럽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저도 혼자예요. 나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어쩌면 서로에게 허락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내 바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저녁에 혹시 약속 없어요? 그 말이 나오자 순간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머릿속은 공백. 그냥 밥 한 끼 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투, 표정, 눈빛. 모든 게 유혹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요? 아줌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나도 요즘 말 상대가 없어서. 오늘따라 유난히 말 걸고 싶은 사람이 있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나는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밥 좋아해요? 삼겹살 같은 거? 좋아하죠. 저녁에 삼겹살이랑 소주 한 잔이면 최고죠. 그럼 오늘 저녁에 한 잔해요. 괜찮아요? 이제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객과 사장의 관계가 아니에요. 뭔가 엮이려는 신호.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시간 맞춰볼게요.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향수까지 뿌리고 머리도 잔뜩 만지고 나갔죠. 약속한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골목 안의 삼겹살집.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정말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숨은 맛집이었어요. 그곳엔 이미 아줌마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세탁소 유니폼이 아니라 심플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그냥 무심하게 입은 건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셨어요? 앉아요. 혼자 마시긴 그래서 기다렸어요. 자리에 앉아 그녀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그리고는 먼저 건배를 제안했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네요. 짠.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소주는 쓰다기보다 달았고 그녀의 시선은 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몽롱한 기분이었어요. 고기는 노릇노릇 구워졌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혼자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쯤? 이혼하고요. 애는 없었고 그냥 성격 차이였죠 뭐. 지금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녀는 말끝에 소주를 털어넣으며 살짝 눈을 피했어요. 근데 가끔은 혼자라는 게 너무 적막해요. 특히 밤에. 그 말의 여운이 길었어요. 그 밤이라는 말이 그녀의 외로움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혼자인지 오래되니까 그냥 누가 곁에 있었으면 싶을 때가 있죠. 그쵸? 사람이란 게 어느 순간엔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만 있어도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녀가 소주를 따르다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어요. 정말 스친 건지 아니면 일부러였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짝. 하지만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몸 안 깊숙한 곳에서 전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 세탁소에서 했던 말 기억나요? 어떤 말이요? 그 튼실 안에 말고 그 맛보고 싶다는 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그거 진심이었어요. 장난처럼 들렸겠지만 그 순간 그냥 너무 끌렸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식당 안의 소음도 다 멀어졌어요.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내 귀에 꽂혔고 내 심장은 쿵쿵 울렸어요. 그녀는 손을 살짝 내밀어 내 손등을 잡았어요. 지금 같이 가줄래요? 그녀의 집은 세탁소 바로 위층. 그 건물은 원래 2층짜리였고 위층은 그녀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과 설렘, 그리고 그 이상한 전류 같은 게 온몸을 감쌌어요. 문을 열자 아주머니 아니 이젠 그냥 그녀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있어요. 물이라도 줄까요? 물보다는 그냥 이 순간이 좀 낯설어서요. 그녀는 가만히 웃더니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밤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녀의 방 안은 따뜻한 베이지 톤의 조명 아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은은한 향초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벽 한쪽엔 고양이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블라우스를 살짝 풀어내며 소파에 앉았어요. 몸을 편히 기댄 그 모습은 아까 세탁소에서 보던 일하는 여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앉아요. 왜 그렇게 긴장했어요? 우리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서로의 눈빛은 계속 부딪히고 있었죠. 말보다 시선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 앞에선 자꾸 속마음이 튀어나오네요. 그 말은 내 마음도 똑같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닿은 순간 우린 그 틈 사이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오늘 밤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무엇을 바라겠다는 것도 아닌 그냥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싶었던 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녀의 세탁소 앞을 서성였고 그녀는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반겨줬어요. 수선된 바지처럼 우리는 서로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연이 끝난 지금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그리워지는 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세탁소 아주머니와의 야릇한 인연 이야기,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야, 너 혹시 신문 보냐? 회사 선배가 던진 말에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누가 신문을 봐요? 다 폰으로 보죠. 그랬던 내가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하철역에서 툭 던져진 무료 신문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내 인생이 바뀌게 된 건 그 신문 하단 딱 3줄짜리 광고가 눈에 띄었다. 설악산 등반 왕복 3만원. 아침 도시락 제공. 초보 환영 장비 필요 없음. 10-XXXX-XXX 문자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땐 그냥 헐 이거 진짜야? 하는 호기심이었다. 서울에서 설악산까지 왕복에 도시락까지 주고 3만원? 게다가 등산 장비 필요 없다니. 가뜩이나 헬스장도 안 가고 몸은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거라도 해볼까? 그렇게 나는 별 생각 없이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등산 신청합니다. 한 명. 그날 밤 문자로 집결 장소와 시간이 도착했다. 새벽 4시 반, 구로 디지털 단지역 2번 출구 앞. 이거 사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이 앞섰다. 새벽 4시 반. 막 도착했을 땐 주변에 차가 몇 대 있을 뿐이었다. 근데 5분, 10분 지나니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 근데 그중 또 놀란 건 전부 아줌마들이다. 어머, 이번엔 좀 젊은 친구도 오네. 익숙한 듯 다가오는 아줌마들의 인사.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그리고 몇몇 아저씨들도 등장. 누가 봐도 등산이 목적이라기보단 어디 MT 가는 분위기? 자, 출발합니다. 버스 타세요. 30인승 소형 버스에 우르르 탑승. 나는 뒷자리 창가에 앉았고 옆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엄청 예쁜 아줌마가 앉았다. 혼자 왔어요? 네,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아, 괜찮아요.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뭐였을까 그땐 몰랐다. 진짜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의 진짜 뜻을. 설악산 입구 도착. 간단하게 김밥 도시락 하나씩 나눠주고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근데 올라간 지 30분쯤? 하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떤 아줌마는 산 중턱 벤치에 앉아 도시락 먹다가 그냥 내려가고 어떤 아저씨는 몰래 사라지더니 다시 나타나질 않았다. 어디 가셨어요? 아, 뭐 잠깐 쉬러. 다들 말이 이상했다. 그리고 눈치 보듯 서로를 힐끗힐끗.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그 예쁜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 저기 풀숲 뒤로 가볼래요? 네? 쉬었다 가자고. 이 코스 다 그런 거야.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 그런 거야란 말이 자꾸 걸렸다. 근데 따라갔다. 산 중턱, 조금만 옆으로 빠지니 사람들이 안 보였다. 풀숲 뒤 큰 바위 밑그늘. 그녀는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주며 말했다. 젊은데 왜 등산 혼자 왔어요? 그냥 몸 좀 만들고 싶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그래요? 몸 좋아 보여요.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볼에 입맞춤을 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다. 근데 떨렸다. 두근거림, 낯선 긴장감, 그리고 욕망. 여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산악회, 이름만 산악회지. 서로 위로받고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라고요. 말문이 막혔다. 근데 눈치챘다.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다. 버스 안에서 익숙하게 웃던 아줌마들, 서로 팔짱 끼고 가던 사람들. 전부 다 알면서 온 거였다. 그날 나는 그녀와 산속에서 서로의 옷을 살짝 벗어내며 땀과 숨결로 뒤엉킨 시간을 가졌다. 그 후로 나는 매주 그 산악회를 나갔다. 다른 아줌마들, 다른 코스, 다른 추억. 근데 이상하게도 그 첫날 만난 그녀가 계속 생각났다. 그녀는 그 다음 주엔 안 나왔다.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가끔 와요. 한 번 잡으면 오래 안 붙잡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점점 빠져들었다. 이 모임의 실체, 이 분위기, 이 관계 속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저히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와 나눈 입맞춤, 숲속 깊은 곳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던 그 순간, 진짜 현실 같지 않은 기묘한 감각들. 그날 이후 내 주말은 변했다. 술 마시고 늦잠 자던 주말은 사라지고 매주 토요일 새벽 4시 반이면 나는 자동처럼 구로 디지털 단지역 2번 출구 앞에 나가 있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 분위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다. 옷도 안내 우리 막내. 이젠 이름도 기억 못할 중년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어떤 아줌마는 내가 오는 걸 아는 듯 자리에 손수건을 깔아놓고 여기 앉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 옆엔 언제나 누군가가 앉는다. 대부분은 혼자 사는 이혼녀. 가끔은 남편과는 각방 쓰며 여자로서 살고 싶은 사람들. 남편이랑은 5년째 잠자리 없어. 그냥 누가 날 여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 넌 딱 내 취향이다. 젊고 순하잖아. 나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못했다.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떠올랐다. 그녀, 그 첫날 나를 끌어당겼던 그 사람. 산은 더 이상 등산의 의미가 아니었다. 대부분은 중턱까지만 간다. 어떤 날은 아예 산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주, 막걸리, 도시락, 그리고 슬쩍 나누는 눈빛. 어떤 날은 한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우리 저기 나무 뒤에서 잠깐 쉬자며 끌고 갔다. 땀 냄새보다 더 짙은 뭔가가 그 안에 있었다. 땀에 젖은 옷, 들뜬 숨소리, 손끝의 떨림. 숲속이라는 공간은 도망칠 데도 숨을 데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와 뒤엉켰다. 하산할 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는다. 버스 안에선 서로 다른 사람 옆에 앉고 한 주가 지나면 그날의 기억은 잠시 접힌다. 하지만 이게 일상이 되니까 무서웠다. 어느 순간 나는 이 산악회라는 세계가 평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회사 사람들과의 회식, 친구들과의 PC방, 가족들과의 밥상. 전부 다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근데 넌 그녀만 기다리는 거지?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던 산행. 조금 말수가 적어진 나를 눈치챈 건 영숙이 아주머니였다. 50대 초반, 항상 장갑에 핸드크림을 바르던 사람이었다. 그녀 그때 잠깐 왔다 간 거야. 자주 안 나와. 그 사람은 한 사람한테 안 묶여. 그게 매력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왜 나는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은 산행을 마친 뒤 근처 계곡에 들렀다. 다들 물에 발 담그고 수박 썰어 먹고 한두 명씩 계곡 옆 텐트로 사라졌다. 그날 나는 진이라는 40대 초반 여성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 한 명한테 빠지고 그 사람만 계속 기다리고. 근데 나중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게 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진희 씨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주 산에 올랐다. 산악회원도 점점 익숙해졌고 아주머니들과의 관계도 편해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시스템에 적응되어 갔다. 오늘은 누구랑 짝이 될까? 오늘은 어떤 코스로 빠질까? 이젠 눈빛 하나, 몸짓 하나만 봐도 알게 됐다. 그날 밤 누가 누구와 어디로 갈지. 이건 중독이야. 진희 씨가 내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미 그 산악회의 룰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내 번호로 연락을 해왔다. 이번 주 간만에 나가려고요. 혹시 그날 같이 걸을래요? 이번 주 간만에 나가려고요. 혹시 그날 같이 걸을래요? 문자 한 통. 2줄짜리. 그런데 그걸 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였다. 산악회 첫날 나를 숲속으로 이끌고 처음으로 이 세계를 알려줬던 그 여자. 그녀가 정말 다시 나타났다. 그 주 금요일 밤 나는 단 1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는 건지. 그동안 수많은 아주머니들과 얽히고 나름대로 이 시스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 앞에선 나는 여전히 첫 경험자,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남자애 같았다. 토요일 새벽,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버스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머리는 묶은 머리였고 트레이닝복 사이로 보이는 목선은 예전보다 더 날렵해 보였다. 오랜만이죠? 네, 정말요?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했다. 버스는 익숙한 노선으로 달렸다. 차 안 분위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아줌마들은 도시락에, 과일에, 화장품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 옆에 앉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도 말이 없었다. 근데 그게 더 긴장됐다. 오늘은 진짜 등산할 거예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짜요? 응. 가끔은 진짜 산에 올라야죠. 몸 풀고 정신도 식히고. 말끝에 묘한 웃음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보는 뷰는 진짜 멋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하는 꼭대기는 어쩌면 산이 아니라 관계의 꼭대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까지 향한 산행은 예상보다 험했다. 그녀는 가볍게 오르는데 나는 헉헉거리며 쫓아갔다. 중간중간 그녀는
물 한 모금 건네주며 말했다. 그래도 체력은 꽤 되네. 그동안 많이 놀았나 봐요? 그 말에 난 말없이 웃었다. 놀았다? 정말 많이 놀았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이 여자와의 그 하루처럼 깊게 섞이지는 못했다. 정상 근처 사람이 거의 없는 구간. 그녀가 멈췄다. 여기 좋아요. 잠깐 앉죠. 두 사람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저 기억해요? 그녀가 물었다. 그날 내가 한 말.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네, 기억해요. 그날 이후로 매주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왜? 당신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엔 나도 여기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알아요? 사실 나 이 산악회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진짜요? 응. 처음엔 그냥 몇 명 모여서 산이나 타자고 만든 건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서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 몸이 외로운 사람들, 그냥 따뜻한 체온이 그리운 사람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모른 척할 이유가 없었지. 어차피 다 성인인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금 이 사람, 내가 그동안 기다려온 그 사람이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니.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자, 나랑 다시 시작해 볼래요? 이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진짜예요. 그 순간 마음이 요동쳤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더 깊은 중독일까?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설악산 근처 한 모텔에서 서로를 탐했다.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진짜 벗겨지는 감정, 서로의 상처를 할아주는 듯한 위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일어나 보니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휴대폰엔 메시지 한 통만 남겨져 있었다.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보면 인사는 할게요. 근데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녀는 사라졌다. 말도 없이 조용히 단 한 통의 문자만 남기고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보면 인사는 할게요. 근데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뭔가 한 덩어리가 가슴 안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분명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눈을 마주쳤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땀과 숨결, 숨죽임 속의 감정을 교환했다고 믿었는데 그녀는 그 모든 걸 그저 한 번의 일탈로 정리해버렸다. 그 주 나는 산에 가지 않았다. 토요일 새벽 4시 반. 평소 같았으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시간이었지만 그날 나는 침대에 누워 눈만 뜬 채 천장만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억울했다. 왜 나는 이토록 빠져버렸는데 그녀는 이렇게 쉽게 끝내버릴 수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 다음 주 나는 또 산에 갔다. 습관처럼, 중독처럼, 그리고 미련처럼. 그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그날처럼 갑자기 나타나 같이 걷자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 하나로 또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날 버스 안.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상한 놈이 되어 있었다. 전엔 적극적으로 눈을 맞추고 먼저 다가오던 사람들이 이젠 슬쩍 피하거나 수군거렸다. 쟤 그 여자 때문에 막 갔다며? 요즘엔 아무도 안 건드려. 표정이 너무 무서워. 한 번 빠지면 끝이야. 그런 여자가 있어? 나는 그 모든 시선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그리고 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등산이 아닌 그냥 도망을 치고 싶었다. 이 세계가, 이 산악회가, 이 관계들이 전부 가짜처럼 느껴졌다. 위로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고 행복도 아니었다. 그저 허기진 사람들이 서로를 갉아먹으며 버티는 세계였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묻고 싶었다. 그날 그건 뭐였어요? 왜 나를 끌어들여 놓고 혼자 빠져나가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산악회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 이후로 난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됐다. 누군가 다가오면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부터 생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뒤가 있을 거란 생각부터 하게 됐다. 설악산 3만 원짜리 산악회. 그곳은 나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욕망을 알게 했고 관계를 알게 했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뒤틀릴 수 있는지 보여줬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원하게 될 때 가장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여러분,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왕복 3만 원, 초보 환영 같은 광고를 보게 된다면 2번, 3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마주치는 건 단순한 자연도 등산도 아니고 당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또 다른 본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게 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사연이었습니다. 나는 전라남도 어느 외진 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50대 남자다. 뭐 요즘 세상에 섬이라 해도 전기 다 들어오고 인터넷도 빵빵하니 불편한 건 별로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사람 사는 냄새랄까? 그게 좀 희미하긴 하지. 이 섬엔 주민이 고작 12명. 그 중에 여자라고는 70 넘은 기말매랑 40 중반인데 섬에서 식당 하나 하면서 사는 팍씨 아주머니. 그 외엔 전부 남자들이고 그나마 젊은 축에 드는 나도 50이 넘었으니 말 다 했지. 양식장은 1년 내내 바쁘다. 물때 맞춰야지, 조류 살펴야지, 고기 상태 봐야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 바람은 고요하고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다는 잔잔했는데 섬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달까. 그리고 정말로 그날 오후 방파제 쪽에서 등짐을 메고 걸어오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 뭐지? 누가 봐도 백패킹 하는 여자였다. 갸날픈 어깨에 텐트 하나 메고 선캡 눌러 쓴 얼굴은 선크림의 절반쯤 가려졌지만 그 하얀 종아리랑 레깅스에 휘감긴 몸매는 남자들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 나는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옆에서 그물 손질하던 종호도 고개를 갸웃했다. 야, 너도 봤냐? 진짜 여자 맞지? 그렇다니까. 와, 저런 여자가 왜 이 섬에 온 거야? 섬 사람들 사이에 소문은 순식간이었다. 낯선 여자 하나가 배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삽시간에 퍼졌다. 그날 저녁 항구 근처 슈퍼 앞에 3355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하필 그 여자가 슈퍼에 라면 하나 사러 들렀다가 그대로 남자들 시선에 둘러싸인 거지. 여자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백패킹 하러 왔어요. 섬 풍경이 예뻐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남자들 눈이 번쩍 빛났다. 아, 하룻밤 자고 갈 여자구나. 물론 누구도 대놓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섬에서 하룻밤 자고 갈 여자는 곧 남자들 사이에 작은 파장을 불러올 존재였다. 하물며 그렇게 젊고 예쁘고 도시 여자의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날 밤 양식장 쉼터에는 웬일로 남자들이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원래는 간단히 밥 해먹고 일찍 자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상하게들 들떴고 이유는 딱 하나였다. 그 여자를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이었다.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참 한심하다. 겨우 여자 하나 들어왔다고 다들 이러고 있으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 자신도 그 여자가 어느 쪽 텐트를 칠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양식장에 나갔다. 혹시라도 그녀가 해안가를 걷다가 내 양식장 앞을 지나칠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녀가 작은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뭐랄까? 이렇게 도시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 섬에선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아, 네, 잘 주무셨어요? 네. 밤에 파도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잠 잘 자긴 쉽지 않을 텐데요. 전 이런 자연 소리 너무 좋아해서요. 여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곳 같아요. 나는 순간 이 여자 진짜 여기서 며칠 묵으려고 하는구나 싶었다. 그녀가 말하길 백패킹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12박씩 하는 게 취미라고 했다. 이번엔 좀 멀리까지 와봤다고. 그래서 텐트 치고 조용히 있다 갈 생각이라는데 과연 그렇게 조용히 다녀갈 수 있을까? 그녀가 슈퍼 앞을 지날 때마다 남자들이 건네는 맥주며 물이며 초코바 같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어떤 놈은 캠핑은 고기 구워야 된다며 삼겹살 한 팩을 슬쩍 텐트 앞으로 갖다 놨고 또 다른 놈은 자기 전기를 선 쓰라고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야말로 섬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구애. 그녀는 미소로 받았지만 내 눈엔 조금씩 그 남자들 중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하필 그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의 텐트가 바람에 날아갔다. 어떻게 됐을까? 그야, 그 상황에서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우리 작업장 쉼터에 와요. 텐트보다 안전해요? 아니에요. 저희 쪽 숙소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아휴, 여기 슈퍼 뒷방이라도 들어와요. 밖에서 자면 감기 걸려요. 정말 50대 아저씨들이 그토록 적극적인 모습은 난생 처음 봤다. 그리고 그녀는 그럼 실례 좀 할게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그중 단 한 명의 쉼터로 향했다. 그 순간 섬 전체가 술렁거렸다. 누구 쉼터였을까? 왜 하필 거기였을까? 그리고 그 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날 밤 텐트가 날아가고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남자 쪽 쉼터로 향했다. 그 남자는 바로 현수였다. 우리 중에 가장 말이 없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놈. 나이는 48? 독신이고 양식장 기술만 보면 섬에서 탑이다. 사실 나도 예상 못했다. 그 많은 남자들 중에 현수라니. 하필이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술자리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티는 안 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쉼터마다 불이 꺼졌지만 유독 현순의 쉼터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어나 양식장으로 향했지만 모두가 첫마디는 같았다. 야, 어제 봤냐? 불 꺼진 시간? 현수, 그놈이 은근히 수작이었네. 그렇게 순둥이처럼 굴더니. 근데 진짜 들어가서 뭘 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분위기 보니까 뭐라도 있긴 했겠지. 모두 말끝을 흐렸지만 그 표정에는 뻔히 쓰여 있었다. 질투. 그리고 자극. 현수는 아침 내내 말이 없었다. 그녀도 슈퍼에 들렀지만 어제와는 달리 눈길이 달라졌다. 약간 어른스러운 미소랄까. 한밤을 함께한 여자 특유의 그 알 수 없는 여유 같은 게 배어 있었다. 어젯밤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니요, 오히려 따뜻하게 잘 잤어요.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 깊은 곳까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섬 분위기는 달라졌다. 남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된 거다. 어떤 놈은 갑자기 낚싯대를 들고 와선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하며 그녀를 바닷가로 끌고 가려 했고 또 어떤 놈은 섬에 조용한 비밀 해변이 있는데 구경 가보실래요? 라며 배를 꺼냈다. 심지어 평소엔 말도 없던 철수 형님이 직접 회를 떠다 손수 만든 초밥을 들고 그녀를 찾아가기도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다시는 현수 쪽 쉼터로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 쪽도 가지 않았고 그녀는 섬 구석에 혼자 텐트를 다시 치고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남자들 사이의 판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오늘 저녁 바비큐라도 같이 하실래요? 그녀는 살짝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아요? 고기 굽는 냄새 맡고 싶었어요.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저녁 난 정성 들여 삼겹살을 굽고 직접 담근 막걸리까지 꺼내 들었다.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아 술을 권하고 고기를 잘라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남자분들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하하, 여긴 워낙 여자가 드물어서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만 나타나니 다들 눈이 반짝이던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흘렀다. 순간 내가 물었다. 현수 씨 쪽에서 그날 뭐 좀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잔잔한 미소로 말했다. 아, 민감한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아니요. 궁금하실 만하죠? 근데 뭐랄까 그냥 나한텐 지나가는 밤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지나가는 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누굴 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섬의 분위기를 읽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남자들을 흔들고 있었던 거다. 그녀는 섬에 머무는 동안 매일 다른 남자와 함께 바다를 걷고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누군가에겐 밤하늘 얘기를 들려줬다. 그렇지만 그 누구와도 명확히 엮이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더 야릇했고 더 혼란스러웠다. 우리 모두는 그녀에게 조금씩 중독되어 갔다. 이 섬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녀가 수포에서 커피를 마시던 날 누군가가 물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떠나고 싶을 때 떠나야죠. 그 말이 무서웠다. 그녀가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감정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린 모두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을 수는 없을까? 그녀가 섬에 머문 지 어느덧 닷새째.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여자가 왔다는 그 신선함, 그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은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욕망은 경쟁을 만들었다. 야, 쟤 어제 누구랑 있었냐? 아침마다 반복되는 대화였다. 누구랑 저녁을 먹었는지, 누구랑 바다 산책을 했는지, 심지어 슈퍼에서 무슨 음료를 골랐는지까지 분석하는 남자들. 그날도 어김없이 작업 중이던 준호가 나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내 쪽 쉼터 앞에서 한참 머물던데. 그냥 얘기 좀 했어. 얘기? 설마 그것만 하진 않았겠지? 그 말에 나는 웃지도 못했다. 이젠 농담도 날카로워졌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남자에겐 자연스레 견제가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눈치만 볼 뿐 정작 그녀에게 대놓고 뭔가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그걸 알았다.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하루는 그녀가 바닷가 바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도 될까 고민했지만 결국 다가갔다. 여기 자주 오시네요. 네. 여기 바위 해질 무렵에 빛이 너무 예뻐요. 섬 어떠세요? 정말 조용하고 사람도 따뜻하고 근데. 그녀가 말을 흐렸다. 근데? 조금씩 숨 막혀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감했다.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싼 그 긴장된 공기를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거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 남자들은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재산권처럼 날 서로 소유하려 해요. 그게 느껴져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이 섬에 나타난 하나뿐인 여자로만 보고 있었던 거다. 그녀라는 사람은 보지 않고 그저 누가 먼저 손에 넣나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술이 좀 들어간 밤이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남자들이 슈퍼 앞 쉼터에 모였다. 당연히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두가 그녀 옆자리를 차지하려 눈치 싸움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종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야, 다들 적당히 좀 해. 이 여자가 뭐라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질척거리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놨다. 종호 씨 취하셨어요? 아니, 나 안 취했어.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는 건데? 누굴 골라주려고 쇼하는 거야? 그 순간 정적. 그리고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종호 씨는 날 어떤 사람으로 보셨는데요? 뭐? 날 누가 데려가나 테스트하는 장난감처럼 봤어요? 아님, 저 스스로 결정권도 없는 여자로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안에 담긴 말은 뼈보다 단단했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가벼운 여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우리보다 한 수 위에서 지켜보고 조율하고 흔들고 있었던 거다. 다음날 그녀는 해변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어제의 사건 이후 함부로 다가가는 게 무서웠던 거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슬며시 나를 쳐다보았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미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섬, 남자들이 너무 조심스러워졌네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을까요? 그럼 내가 사과해야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이 여자 정말 범상치 않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몇몇 남자들이 다시 모였다.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끼리 확실하게 정리하자. 정리라니? 뭘? 누가 이 여자랑 가장 어울리는지, 누가 진짜 진심인지 직접 물어보자고. 그걸 왜 우리가 정해? 그럼 계속 이렇게 서로 엿보면서 질질 끌 거야? 나 솔직히 미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섬 남자들의 작은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 중심엔 그녀가 있었고 우린 모두 그녀에게 선택받기를 바라는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는 우리 중 누구도 처음부터 택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날 밤, 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남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누구는 멋진 셔츠를 다려입고, 누구는 미리 고기를 재워두고, 누구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수퍼 앞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계산을 하며 자신을 대했는지. 그날 밤 그녀는 호련히 나타나 쉼터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들 앉으세요. 우리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그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였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섬에 온 이유 궁금하셨죠? 남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저 사실은 이 섬 이야기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남자들만 사는 외딴 섬. 거기에 백패킹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죠?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호기심이었어요. 제가 예뻐서 이런 관심을 받는 건가? 아니면 단지 여자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는 건가? 그녀는 맥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남자들은 이 섬 유일의 여자라는 존재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현수 씨랑 잔 것도 아니고 준호 씨랑 밤바다 걸은 것도 그냥 산책이었어요. 다들 너무 깊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요. 저랑 자고 싶었던 거죠?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솔직한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전 그 감정을 이용했어요. 일부러.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 섬에선 제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았어요. 그게 참 씁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갈게요. 그녀는 다음날 첫 배를 타고 떠났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파도 소리와 부서진 남자들의 자존심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앉았던 바위, 걸었던 해변, 웃으며 인사하던 수퍼 앞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녀는 무엇이었을까? 하룻밤의 꿈이었을까? 우릴 시험하러 온 여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솔직했던 한 명의 여자였을까? 분명한 건 하나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욕망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는 것. 지금까지 전라도 외딴 섬에 나타난 한 여자를 둘러싼 야릇한 이야기, 그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의 정적을 흔들고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그녀의 정체가 궁금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실화 기반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리얼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